자, 적과전 종합이행 방식 이제 문제풀이인데요. 먼저 저번에 그 6페이지 나눠드린 거 19일자 자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적과전 종합이행 방식을 전반적으로 잠깐 정리를 해드리고 문제를 안 푼 걸 한번 풀어드릴게요. 적과전 종합이행 방식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적과전 종합이행 방식 보험에 가입할 때는 적과하기 전에입니다. 적과하기 전에는 총합으로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생긴 손해를 다 보상해주라 라는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보험료 싼 거 없니? 라고 해서 적과전에 5종 한정으로만 그냥 보험 넣는다. 그래서 5종 한정하게 되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로 생긴 손해만 보상해줘라. 그러면 냉해는 어쩌나? 냉해는 내가 참아볼게. 냉해는 참아버릴게.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 이 보험금이 착과 감소 보험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만 한번 잡아볼게요. 착과 감소 보험금은 착과가 줄어든 양입니다. 뭘로 인해서 착과가 줄어들었다고요? 보상하는 재해로 착과가 줄어든 양이죠. 그러면 이 착과 감소량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착과가 줄어든 양이에요. 착과가 줄어든 것은 일반적으로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죠. 즉 착과가 왜 줄었냐? 적과하고 나서 착과수를 세보니까 평년에는 10,000개 달린 게 6,000개밖에 안 달랐어. 그러면 4,000개는 냉해가 나는 자연재해, 냉해가 만약에 왔다면 자연재해로 줄어들었구나. 그래서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양이. 근데 보험회사는 이 달려있는 냉해가 왔으면 냉해로 인해서 100% 다 착과가 줄어들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 조사를 할 때나 또 냉해 피해가 있을 때 뭘 조사하냐면 이 피해가 발생할 때 더 피해가 확대되도록 방치했던 경우는 혹시 없었는지, 또 착과가 열리지 않도록 어린 육아나 꽃눈이 피지 않도록 해버린 경우는 없었는지.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초 상태. 가보니까 잡초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양분 공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병충해도 많아요. 또는 전지 정전한 거 있어요. 가지치기. 근데 그때도 제가 하면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나무가 있으면 계약자가 요걸 하나를, 이게 지금 나무가 가지가 4개단 말이에요. 이게 주간, 주지라고 했을 때 가지가 4개인데 이 하나를 통째로 썰어버렸다면, 그러면 이 썰으면 3개에서만 과일이 열릴 거 아니에요. 착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를 썰어서 잘라서 계약자 그 과일이 줄어든 부분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거죠. 계약자의 잘못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걸 강정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강정전. 예, 깊은 정전에서 많이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즉 25%가 줄어든 양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도 줄어들었겠지만 25% 속에는 그렇지 않은 정상과실의 부분도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건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착과 감소량이 있긴 하지만 보상하는 재해로, 그렇지만 그 착과 감소량으로 100% 자연재해로 줄었다고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양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입니다. 그래서 미보상 감수량을 빼주고요.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게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입으면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지냐면 누가 져요? 계약자가 집니다. 1차적인 책임은.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1차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양을 정해놨어요. 그게 뭐다?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담 비율. 됐죠? 나는 보험 가입할 때 나는 내가 손해가 나면 1차적으로 내가 10%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손해가 나면 1차적으로 20% 손해 나는 것은 내가 책임질게.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보험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딱 이렇게 있죠. 그리고 사장님 뭐라 그래요? 제발 20% 미만으로만 손해 좀 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20% 이하만.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네가 1차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네가 1차적으로 책임을 져다오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는 보험계약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부담 감수량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에 가입 가격, 이제 돈으로 환산해야 되니까 가입 가격, 돈이니까요.
가격에다가 몇 프로만 드리냐면 80%만 드립니다. 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착과가 안 되면 봉지 싸기를 못 해요. 과일을.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는 백과손에 100만 개의 과일이 열렸어요. 근데 이번에 냉해에 비해서 6천 개만 열렸다면 평상시에 냉해가 안 왔다면 이 집은 봉지를 몇 개 쌌을 것 같아요. 10,000개를 쌌을 겁니다. 근데 냉해가 왔기 때문에 봉지를 몇 개 싼다고요. 6,000개 싼다고. 즉 영농활동 비용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뭐 그 뜻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게 80%의 개념을 알 거예요. 다만 2021년 업무 방법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되면 이 80%가 아니라 50%와 70%로 바뀌긴 할 겁니다만 이건 의미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뀌면 50 쓰고 70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이렇게 쭉 이 가격에 작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과일이 안 열렸으니까 그 안 열린 만큼 이후에 적과 후에 영농활동은 줄어들 거라는 거죠. 그 줄어든 만큼, 안 열린 만큼에 대해서 영농활동이 줄어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린다입니다. 그러면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착과감소량이죠. 착과감소량은 지금 여기 합니다. 적과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착과감소량은 어떤 걸 드리냐면, 자, 1번, 만약에 출제자가 적과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만약에 피해가 입은 농지는 착과감소량은 간단합니다. 뭐냐? 평착, 평년 착과수. 이제는 평착이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그러면 이제 양이잖아요. 양은 여기서는 킬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할 때 이미 정해놓은 중량이 있어요. 가입까지. 그래서 얘는 보험 가입할 때 미리 정해놓은 게 킬로당 가격하고 무게는 정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단위 살짝 보면 원이겠죠. 당연히 킬로당 얼마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 집은 배 같은 경우는 킬로당 1,800원 할 거야. 사과는 2,600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가액과정입니다. 얘는 품종, 얘는 특이한 것은 뭐냐면 품종이라든가 수령,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과일의 크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그거 무관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집은 그냥 여기가 나 배 신고 있어요. 그러면 신고, 와, 또 큰데. 또 우리는 황금 있어요. 아우, 이쁘게 생겼는데 크기가 달라도 그냥 여기는 600g 하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품종이라든가 수령이라든가 재배 방식 구애받지 않고 하나당 무게를 미리 언제 가입할 때 정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상시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어떤 보험에서 적과전 종합의 보험에 가입한 농지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피해를 입게 되면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에 해당되는 것만 보험자가 책임지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평년에는 이 집이 10,000개였어요. 적과 후 착과수는 6,000개였다면 이 말이잖아요. 그럼 얼마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보험자가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됐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재해나 조수해가 전반적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우리 과수원에 이런 경우 있어요. 조수해 피해가 있었다. 또는 화재 피해는 있긴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있었냐면 그 농지 전체가 조수해가 멧돼지 와서 난리를 쳐버리지 않고 또 화재가 전체 피해를 입지 않고 일부 피해만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부 그 과손의 일부 국한적인 피해를 입을 때예요. 그래서 이거 꼭 명시해 놨잖아요. 국한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울 거니까요. 여기가 과손해가 천주의 실제 결과주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멧돼지가 와가지고 만약에 한 6주, 한 10주 정도를 피해를 입었다. 10주가 뭐냐면 멧돼지가, 아버지 멧돼지가 밀어버렸다. 밀식된 것을. 밀식이면 조그매요. 크기도 조그맣니다. 그럼 밀어버리니까 도복이 돼버리죠. 45도 이상 도복되면 이거 죽습니다. 못 살리는 거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 또 아이들이 올라타가지고 가지를 갖다가 이제 좀 부러뜨리고 했은 거 있죠. 그거 있죠.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은 올해는 과일이 열리지 않는다고 본다라고 해서 수확 불능주. 그 다음에 수확 감소 예상 주수가 있어요. 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잎을 다 따먹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는 얘는 수확은 안 되고 이 둘 다 뭐예요?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우리는 뭘 조사하냐면 나무로 인해서 과일이 손해난 걸 조사하시는 거예요. 나무 피해율, 나무 피해율 그러면 고사주수 나누기 실제 계약수는 아니에요. 나무는 보험 가입, 나무 보험 산정할 때 나무 피해율이 달라요. 여기서 나무 피해율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뭐예요? 과일을 손해로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무 피해율이 달라요. 나무 피해율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지금부터 써드릴 테니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는 뭐냐? 일부 국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주 중에서 10주간 손해났는데 이걸 10주 손해난 것처럼 똑같이 천주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무리겠죠. 네, 그래서 일부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평차 마이너스 적차 에 해당하는 것과 그 다음에 평차 곱하기 나무 피해율로 그냥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침수는 없어요. 침수는 없습니다. 멧돼지가 와갖고 소변을 본다고 해서 그 많은 나무가 침수가 될 일은 만무할 거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대단한 멧돼지죠. 그 동물원에 넣어야죠. 구경하면. 자, 지금부터 멧돼지의 폭포수를 보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침수는 없고 나무 피해율. 이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산정하느냐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아까처럼 멧돼지가 죽어버린 거 있죠. 고사주수 있었죠. 수학 불능주수 있죠. 그 다음에 수학감소 예상주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사주수 봐보세요. 나무 죽어서 나중에 얘는 과일도 안 열리게 돼 있죠. 과일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나무도 죽었으니까 나무는 보험 처리 해줄 거잖아요. 앞으로. 근데 얘는 과일은 없어요. 과일은 없으니까 과일 보험 처리 해주고 나무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보험 처리 안 해줄 겁니다. 수학감소 예상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은 보상해주고 이 달려있는 나무에 과일은 보상해주고 나무는 보상 안 해주죠. 왜? 나무는 살아있으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사주수 플러스 수학 불능주수 그 다음에 수학 함수 예상주수 이렇게 하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실제 결과주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 함수 예상주수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산정을 했을 때 그 작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 번만 산정해 보면 되죠. 여기 한 번만 산정하고 이걸로 비교를 해주면 될 거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착과 감소량을 산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재해가 왔냐? 재해 정도는 어느 정도냐?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되셨죠? 착과 감소량. 그 다음에 이 착과는 미보상 감소량은 어때요? 여기서 나무 표현을 해드렸고요. 미보상 감소량은 오종 한정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보상 감소량 먼저 살짝 해드리고 할게요. 미보상 감소량은 얘는 여기 있는 미보상 감소량 산정하는 방식은 여기 있는 미보상 이 적과 오종 한정의 미보상 감소 산정 방식 오종 한정 보면은 미보상 감소량 산정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자기 부담도 총합이나 오종이나 동일합니다. 되셨죠? 방식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미보상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착과가 줄어든 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서 보니까 정전도 도각이 너무 심하게 해버렸고, 그죠? 실수로. 그 다음에 병충해도 있더라. 즉, 적과적 종합비용 방식이 사과배, 단감, 떫은감 품목은 병충해 보상을 안 합니다. 그쵸? 그렇으니까 이때는 뭐 착과 감소량. 그죠? 이렇게 착과 감소량.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에요. 만큼. 근데 거기에 미보상 나무가 있어. 가서 보니까 해거리 나무가 있네. 해거리 나무가 있으면 과일이 안 열리는 거잖아요. 원래 해거리 안 했으면 과일 열리는 거죠. 해거리가 한 이유가 계약자의 전년도에 적과를 안 해서 해거리가 됐다고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원래는 해거리만 안 했으면은 그게 여기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해거리 안 들었으면, 해거리 안 하고 있었으면, 정상 나무였으면 적과와 착과수에 그 개수만큼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개수가 그러면은 6,000개 아니라 7,000개 된다면 4,000개, 3,000개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미보상 주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착과 감소량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거리 나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보상 나무입니다. 그래서 미보상
나무 수, 그쵸? 미보상 주수 곱하기 그 해당 품종, 수령, 재배 방식에 해당되는 나무의 일주당 평년 수준으로. 그래서 평년 착과수라고 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뭐예요? 중량이 남아있죠? 중량이 남아있잖아요. 미보상 감소하니까. 그쵸? 근데 여기는 중량이 안 나왔죠. 미보상 주수 곱하기 일주당 평년 착과수니까 개수만 나와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맞히시면 되겠죠? 이제는 중량 넣는, 여기다가 가입할 때 조건 줬으니까 곱하기 가입 과중 하시면 끝나죠. 이렇게. 네, 그러면 미보상 감소량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5종 한정 보시죠. 5종 한정입니다. 여기 뒤에 뽑는 것은 다 똑같아요. 좀 더 문제풀이 하면서 해드릴게요. 여기만 지금 구분해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만. 지금 착과감소량을 많이 출발이 잘못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저가와 착과수는 다 완벽하게 다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5종 한정일 때의 착과감소량입니다. 5종 한정도 착과감소량은 착과감소량 5종 한정일 때 착과감소량은 어떤 것이 있냐라는 거. 얘는 그냥 작은 값만 적용하시면 돼요. 작은 값. 그래서 작은 값입니다. 어떤 것 중에 작은 것이냐? 평착입니다. 평착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 요거죠. 그럼 개수니까 감수량 하려면 과중 때려 넣으면 되겠죠. 가입 과중. 이렇게. 이 값과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 만약에 출제자가 평년 착과수를 주면 평년 착과수, 평년 수확량을 주면 평년 착과량을 주면 평년 착과량 하면 나중에 과중 안 넣으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년 착과수 곱하기 이때는 뭐예요? 여기는 나무 피해율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근데 여기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해요. 인정 피해율. 보험회사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로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 과손에 태풍도 오고, 우박도 오고, 뭐, 그랬을 때, 강풍도 오고, 집중호우 오고, 이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그때 가장 높은 피해율로 하나만 적용해 드리란다는 얘기예요. 높은 피해율. 하나를. 그게 최대 인정 피해율. 보험회사가 인정해주는 피해율인데 가장 높은 피해율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태풍이 오게 되면 나무가 절단되고 토복되고, 얘도 태풍이 오면 나무가 절단되고, 과일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과일은 없겠죠. 적과 전이니까 과일 자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일 떨어져, 과일 계속 세야 돼요. 그럼 누가 세려면 날 세니까. 네. 그래서 과일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박살나잖아요. 그럼 나무가 태풍으로 박살나면 거기에 달려있는 만큼의 나무, 과일이 안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보상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박이 왔다. 지진이 와도 흔들리니까 나무가 매몰돼 버리죠. 땅이 갈라지면서 쑥 매몰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다 나무가 죽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우박이 오면 어린 과실이 처맞는다라고 했잖아요. 이 집에서 우박 오면 아무것도 조사 안 해요. 이 집은 뭔 조사한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해요. 이거 우박 피해 있네요. 기상청에도 우박 왔다 하고요. 농기센터 가보니까 이것도 우박 피해 유가가 맞다 하고요. 제가 한 10년 조사했는데 우박 피해가 맞습니다. 뭐 개수 뭐 세도 마. 왜 우리 집 안 세인가? 여기는 안 셉니다. 네, 특공대 보험을 좋은 보험을 넣으셨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나중에 저가하고 착각했을 때 계산해서 뭘로? 요걸로 바로 해드릴게요. 요걸로. 땡큐. 이게 되는 거죠. 땡큐 되는 거고. 자, 이 집은 최대 인정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태풍, 강풍, 지진 이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고사된 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죽어버린 거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박이 오게 되면은 어린 과실이 우박에 처맞은 부분들도 일단 그 유가가 어린 과실이 우박에 맞는 피해를 입은 것만큼만 보상해 준다는 얘기겠지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가 왔다. 그렇게 되면 나무가 침수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침수 피해. 침수가 피해를 입은 과실수가 아니죠. 뭘? 인정. 침수 피해. 통째로 몇 주가 침수가 됐냐.